반갑습니다. 동시스템즈 김정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션인데요. 저는 빠르게 한 가지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의 공장에서는 며칠 만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 설비가 바뀌고 공정이 바뀌고 제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공장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겪은 3일짜리 위기 상황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장의 대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표준화된 MES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 2025년 스마트텍 코리아에서 SAP 코리아와 동국시스템즈가 공동으로 준비한 쇼케이스 영상입니다. 하노버메스에서 보여준 SAP의 쇼케이스를 모티브로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펼쳐진 쇼케이스였습니다. 쇼케이스의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ERP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그 오더는 현장으로 즉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율 이동 로봇인 AMR이 움직이고 피킹 로봇이 재료를 짚고 그 재료를 AMR에 다시 실어서 조립 공정으로 움직이는 이런 단순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더 하나가 현장 움직인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관객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딱 3일 전 문제가 터집니다. 행사 3일 전 AMR 파트너사가 불참을 통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홍보물은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고 전시장의 절반은 이 쇼케이스를 위해 비워둔 상태입니다. 피킹 로봇도 이미 출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AMR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쇼케이스는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케이스의 시나리오 흐름을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AMR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저희 앞에 남은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AMR을 찾느냐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 인간 AMR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AMR 대신 스스로 카트를 몰고 가면서 재료를 옮겨야 되나?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인간 AMR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AMR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AMR 업체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거의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쯤 기적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업체를 찾게 됩니다. 행사 전날 저희는 아침 일찍 그 AMR 업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AMR 로봇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AMR 로봇을 계속 맞이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AMR이 처음으로 움직였을 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비치는 분도 계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아침 피킹 로봇과 AMR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통합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행사 당일 아침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쇼케이스를 오픈했습니다. 성공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어떻게 하루 만에 처음 보는 AMR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기술력이 아주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그냥 갈아 넣어서? 사람은 좀 갈리긴 한 것 같습니다. 밥은 좀 세고 했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표준화된 구조였습니다.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이 처음부터 나뉘어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바뀌어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고 바뀌는 부분만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MS의 표준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스택 코리아 이후에서도 SAP Now Korea, SAP 이노베이션 데이에서도 쇼케이스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바뀌는 구성들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를 흔들지 않고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표준화된 구조는 변화가 와도 재사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쇼케이스 에피소드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공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공장에는 늘 변화가 오죠. 설비가 변경이 되고 로봇이 추가되고 공정이 변경되고 품목이 전환되고 고객 요구가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MES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 번 변화에 몇 달짜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지만 MES가 구조로 잘 잡혀 있다면 이 변화는 간단한 설정 변경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고객들을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듣는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봐야 할 데이터가 없어요. 이력 추적이 안 돼요. 또는 KPI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장은 사실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결국 하나입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준이 없으면 세 가지 장벽이 생깁니다. 첫 번째, 변경 못합니다. 제가 고객사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현장분을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저 김 부장, 나 생산 로직을 좀 바꾸고 싶은데, 건드리면 이거 다른 라인 세울 것 같아서 못하겠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어쩌기는 어째. 요 화이트보드에 저거가 다음에 그대로 따라하라 하지. 요렇게. 결국엔 수기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장마다 룰이 따로 생기고 그게 점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변화는 계속 쌓여가는데 공장 그대로 멈춰있게 됩니다. 두 번째, 통합이 안 됩니다. ERP에서는 생산 완료라고 뜨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직 작업 중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는 품질 시스템은 분량이 3개라고 뜨고 MES는 분량이 5개라고 뜹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각자의 시선,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숫자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KPI 관련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성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숫자가 맞니, 내 숫자가 맞니 이런 논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AI를
시작은 못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AI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고 나면 AI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맞추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보면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많은 엑셀 파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AI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구조의 문제입니다. 결국 세 가지가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변경이 안 되는 것도, 통합이 안 되는 것도, AI가 안 되는 것도 전부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표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표준화는 다 똑같이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표준화는 다 같이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공통으로 고정하고 어디까지는 유연하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데이터 오브젝트는 공통으로 고정하고 공정의 로직은 일부 유연하게 또는 UI는 공장마다 다르게 이렇게 같아야 할 것과 달라도 되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게 표준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준화를 해야 될까요? 저는 4가지 축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지시, 작업, 검사, 분량 같은 이 실행의 흐름을 공통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작업 시작인데 어떤 공장에서는 버튼 클릭으로 기록이 되고 어떤 공장에서는 설비에서 오르는 신호로 기록이 되면 그 순간부터 데이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오더, 공정, 자원, 품질 같은 이런 핵심 개체의 키와 구조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오더의 구조가 다르면 전사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터페이스입니다. ERP와 제조 시스템, 그리고 제조 시스템과 설비 로봇을 연결할 때 매번 개발이 아니라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KPI와 코드입니다. OEE, 다운타임, 품질 코드 등 이 숫자의 정의를 맞추는 것입니다. 분량률 하나만 봐도 이 분량의 정의가 공장마다 다르게 되면 이것은 같은 숫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 4가지가 잡히는 순간 변경도, 통합도, AI도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MR을 하루 만에 교체했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프로세스, 데이터 모델, KPI와 코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모두 코어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 바뀌는 부분은 표준 인터페이스 위에서 연결된 확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장으로 바꾼 것은 AMR 파트너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표준화입니다.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미리 구조로 나눠두는 것. 그래야 바꿀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먼저 시스템을 떠올리십니다. 어떤 MES를 쓸까? 어떤 플랫폼을 도입하지? 그런데 아닙니다. 표준화의 출발점은 데이터의 의미를 맞추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같은 숫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그 어떤 시스템도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숫자가 같은 의미가 되도록 가지게 되는 순간 그 공장은 하나의 데이터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템플릿으로 구성을 하고 결국 그 템플릿을 다른 공장에 확산을 시켜 재사용 구조를 확립을 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표준을 정의하고
그 위에 공장을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 그런데 그 구조는 우리가 문서로 담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공장은 또다시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 ERP는 오더와 마스터 정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장은 설비와 로봇이 실질적으로 작업하면서 생산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만들어져도 실행이 안 되고 데이터는 쌓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이를 채우는 다른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표준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맥락과 함께 기록하고 ERP와 현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주는 제조 실행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이 있어야 데이터가 단순한 로그가 아니라 공정, 설비, 작업, 이렇게 품질이 의미가 있는 제조 데이터가 됩니다. 이 레이어가 없으면 표준화는 끝까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SAP 생태계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입니다.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단순한 MES가 아니라 표준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AI가 즉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제조 실행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SAP 코리아와 동국시스템즈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실행 영역을 함께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의 공장은 며칠 만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공장의 대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도 사람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표준화된 구조를 실행하는 MES가 있습니다. MES가 늘면 혁신은 구호로 끝납니다. 하지만 MES가 표준화되어 있으면 혁신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조 혁신은 표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